안녕하세요. 고산소원 유교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강선영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뵙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훨씬 더 매끄러운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얼굴을 뵙고 서로 로컬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로컬 콘텐츠 산업에 의해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콘텐츠라는 말 이전에 그럼 콘텐츠가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콘텐츠에는 교육 콘텐츠, 문화 콘텐츠, 과학 콘텐츠, 음식 콘텐츠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콘텐츠가 양성되고 있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콘텐츠화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제가 맡은 이 시간에 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 문화 콘텐츠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영화 업계에서 종사를 아주 오랫동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산업 전반과 관련돼서 다양한 경험,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로 아마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개념은 1999년 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에서 처음으로 창안된 용어입니다. 이후에 2001년 8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명명되고 있는데 이 전신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당시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학문 및 정책화로 이어지면서 문화 콘텐츠라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추상적으로는 문화 콘텐츠 하면 그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문화 콘텐츠에도 음악도 음식도 들어오고요. 교육도 들어오고 다양한 방식으로 융복합을 하고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초에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발표했던 문화 콘텐츠 정의는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지금은 이 문화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차장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문화 콘텐츠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화 콘텐츠는 기획, 제작, 유통, 소비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그 문화 콘텐츠로서 정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악, 전시, 테마파크, 축제, 관광, 공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틱톡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콘텐츠도 콘텐츠로 문화 콘텐츠로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같은 이 맥락에서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 모바일 콘텐츠도 이 맥락으로 합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콘텐츠도 물론 이 문화 콘텐츠 영역의 하나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문화 콘텐츠라는 거는 현재 오늘의 그 정의일 뿐이고 그건 앞으로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시 재정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이야기하고 로컬 콘텐츠를 이야기할 때 일단 가장 큰 기조에서 살펴보자라고 하면 국가가 어떤 지원과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었었는데, 잠깐 이렇게 국가가 어떤 균형 발전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1960년대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정책인데요. 일단은 그 지역 발전 정책은 2000년대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19년 1월 지역주도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4차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별 특성, 비교 우위, 국가 경제 성장을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전략적 사업,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발전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국가가 수도권이나 경기도,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아닌 전체 지역과 수도권과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균형 정책 방향으로는 2019년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술 영역에 대한 4개 투자 분야, 주력 산업, 미래 신산업, 공공 인프라, 네 번째 삶의 질과 같은 4개 투자 분야와 함께 혁신 생태계 분야를 추가하고 지역 주도 R&D 역량 강화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의 지역별 창업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컬 콘텐츠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그 역사적인 지금까지 어떤 경제 개발을 해왔나 얇지만 간략하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60년대에 저희 나라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러나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철 같은 의지는 드디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버려진 벌판에는 석유공장과 비료공장의 높은 굴뚝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직조공장 등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지방에 세워져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아울러 지방 경제의 발전에 결과를 올렸습니다. 1980년대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그 다음 제2차 도종합개발 계획,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이 되었고, 여기에 제1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서해안 종합개발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1990년대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법, 그다음에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하는 주요 정책, 수도권과 지방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역 혁신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제4차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다양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분화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그다음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 지역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4차 도종합계획 수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등 전략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했었고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 지역발전위원회 시도발전협의회 운영,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 자율성 제고 등의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어떤 정책을 갖고 있냐면 2018년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그 핵심 가치로는 분권, 포용, 혁신 3대 가치를 정립하였고 핵심 전략으로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사람, 공간, 산업 등 3대 영역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사람과 경제, 심각한 불균형의 대한민국, 지역이 비어가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없는 나라,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정을 통해서 지역별 특성, 전국에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광역도시 아니면 권역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군, 시, 읍면 단위들로 보면 각각의 특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러한 지역별 특성, 그다음에 어떤 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모든 지역은 국가 성장,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그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고 그 14개 지역 시도별 지역 전략 사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여서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세분화시켰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2개, 세종시 1개, 수도권 제외한 14개 지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별 발전 비전 선포를 하였는데요. 서울과 제주까지 각각의 모두가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그 비전을 선포해서 경쟁력, 자생력, 그다음에 기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광주와 전남 지역을 위주로 한번 조금 더 이번 시간에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 전남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비전 선포에서 지역발전 균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전략 산업 선정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사실 관심이 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전국 단위의 어떤 전략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이해를 조금 갖추기 위해서 발췌해봤고요. 일단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어떠한 그 해양 레저 인프라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 관광, 그다음에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 대구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대구 첨복 단지
운영된 IoT 기반 웰리스 산업, 광주는 현대차,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 기업을 집적한 친환경 자동차 수소 융합 스테이션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첨단 센서, 울산은 뭐 친환경 자동차, 부생수소 활용을 한 친환경 자동차를 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3D 프린팅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3D 프린팅 사업체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세종은 에너지 IoT를 지역별 전략 산업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휴 공간이 많은 청정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 산업, 그다음에 충남은 중부 서부 발전 등 발전 산업을 집적한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부품 등을 주력하고 있고, 충북은 바이오의학, 화장품, 그다음에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전략 SI 화학 소재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1위로 발전량은 3위입니다. 그다음에 항공 우주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고흥의 강점을 살려 드론을 주력 사업을 선정하였고요. 전라북도는 탄소 산업,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 기계, 항공산업, 그다음에 경북은 스마트 기기, 타이타늄, 제주 스마트 관광, 전기차 인프라를 주력 전략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광주와 전남에 대한 전략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비전 선포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로 선포를 했고요. 핵심 목표는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문화산업 특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촉진, 그다음에 국토 서남권 거점 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공동체를 포용하는 지역을 구축하겠다라는 핵심 목표를 갖고 있고요. 분야별 과제로는 사람, 품격 있는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광주, 공간, 명품 친환경 재생도시 광주, 산업, 미래 첨단 산업, 스마트 플랫폼 광주, 영내 불균형, 자치구간 격차 없는 광주. 전남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라는 비전 선포를 하였고, 이 핵심 목표로는 해안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 태평양 진출입의 섬해안관광 모델 지역 구축, 권역별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과제로는 사람은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 공간은 에코 전남, 살고 싶은 농산 어촌, 산업으로는 전남 미래성장 첨단 신산업 육성, 영내 불균형은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전략을 과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이 어떤 고유에 갖고 있는 경쟁력을 통해서 각 강소 지역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갖고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2018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고, 왜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고 불균형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문제점들을 잘 꼽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췌를 했는데, 지역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혁신 네트워크의 문제점, 그다음에 혁신 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해야지만 이 지역 중소기업들이나 지역의 지역 발전이 균등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을 자주 오가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들에 대한 어떤 많이 격차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국가 발전 정책들이 꾸준히 진행을 되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근시일 내에는 해소가 되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자 수와 신설 법인 수를 그 2017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올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취업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의 경우는 취업자 수가 조금 떨어지죠. 전체 취업자 수의 수도권에 비해서 떨어지고 하지만 성장세는 거의 비슷한 하지만 더디게 그 성장하고 있다. 결국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딘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추론해 볼 수 있었었고요.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이렇게 꾸준한 어쨌든 성장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수도권이 더 큰 어떤 전국의 어떤 지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많이 저조한 그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봤을 때 얼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한지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자리 및 그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현재도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할 강의에서 또 나올 예정이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이제 국가 정책 발전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중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는 아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콘텐츠라는 분야를 통한 이 로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 문화 콘텐츠냐, 야, 돈 안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문화라는 거가 형성이 돼야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예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한국 요즘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치면서 K 음악, K 컬처, K 드라마 이러한 다양한 그 방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그거는 이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게 얼마나 그 지역 발전, 그다음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국가 발전이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몸소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런 문화 콘텐츠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다른 유관 산업 아니면 다른 이관 산업 들도 영향을 받아서 지역들의 특성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결국 저희가 양질의 삶의 질을 논할 때 문화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어? 한 달에 엔겔 지수를 할 때 음식료는 얼마나 식음료 대금은 얼마나 지불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과 투자를 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도표는 서울을 제외한 12개 도시의 콘텐츠 산업 사업체 현황이고요. 창작자의 실태조사, 산업체와 창작자의 실태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을 조사한 내용이고요. 창작자는 지역별로 콘텐츠 창작자와 사업,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지표입니다. 너무 도표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보다 저는 광주하고 전남을 위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총 69개의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전남은 89개의 문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조금 어색한데요. 그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기업입니다. 광주는 영화 분야가 7개, 애니메이션이 17개, 방송이 8개 등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전남은 콘텐츠 솔루션,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캐릭터 위주로 하는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잠시만요. 여기에서 보면 이 광주의 경우는 왜 지속적인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나 라는 어떤 이 도표를 통해서 분석 의견을 잠깐 가져왔는데 이건 전문가가 분석한 의견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콘텐츠 업체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 인력이 양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분석 의견이었고요. 전남은 애니메이션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적은 편이다. 이에 애니메이션 분야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사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의견을 내놨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경우는 각각의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지역에서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어떤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자리 잡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이걸 보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 그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어떤 로컬 콘텐츠 산업의 앞으로 가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잠재력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콘텐츠 산업 비중 순위표인데요. 이것 또한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저도 사실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하자면 사업체 수가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932개, 그 다음에 2위가 부산 293개, 경북이 119개, 대구가 118개, 5위가 제주도 113개, 그에 반면에 전남이 89개, 저희 광주는 강원도와 공동 11위인 69개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고요. 매출액으로는 경기도가 17조 5,777억 원의 전체 매출의
8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주도가 1조 2,623억,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3,205억 원,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강주는 9위와 전남이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출액의 비중은 사실 거의 무의미한 수준에 나와 있어서 이런 사업체 수 대비 매출액이 너무 저조하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 많은 투자와 많은 지원과 많은 인력이 아직은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었고요. 현재 콘텐츠 산업은 서울을 제외하고 결국은 전체 매출 규모가 86.8%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나